영아 기억 상실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기라서 내가 덜 발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뇌 구조는 해마예요. 그때 거기서 그걸 했다는 에피소드 기억, 즉 일화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아기의 해마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기능은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단기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기억들이 평생 기억되지 않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푼 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폴 프랭클랜드 교수 연구팀이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사실은 아기의 뇌, 특히 해마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폭발적인 속도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의 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이요. 그런데 바로 이 새로 태어난 뇌세포들이 이미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의 연결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새 배선을 까느라 오래된 배선을 걷어내는 것처럼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완전히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공사를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벽에 붙어 있던 메모지, 임시 기록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는 훨씬 더 튼튼하고 넓은 새 건물이 올라서죠. 아기의 뇌가 지금 정확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물원에서 만든 기억 메모를 벽에 붙여두는 게 아니라 그 벽 자체를 허물고 평생 무너지지 않을 더 강한 구조물을 짓는 중인 거예요. 즉, 아기가 기억을 잃는 건 뇌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뇌를 만들기 위해 치르는 대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기의 뇌에는 사실 두 가지 기억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시적 기억입니다. 그때 동물원 갔었지? 그때 기린을 봤지?처럼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뇌세포 성장에 의해 지워지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암묵적 기억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기억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뇌와 몸에 무의식적으로 새겨진 학습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여기에 속합니다. 엄마 품에 안겼던 스토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엄마 품은 안전하다는 느낌, 아빠가 웃어줄 때의 안도감, 이 감정 데이터는 편도체라는 뇌 구조에 무의식적으로 새겨집니다. 편도체는 해마보다 훨씬 먼저 발달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신생아 때 이미 정서적 반응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지워져도 감정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1911년 스위스 신경과학자 클라파레드는 기억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기억상실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5년을 매일 만나도 환자는 그를 항상 처음 보는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어느 날 클라파레드는 손바닥에 핀을 숨기고 악수했습니다. 환자는 따끔함을 느꼈지만 몇 분 만에 그 일을 완전히 잊었어요. 다음 날 약수를 청하자 환자가 갑자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클라파레드의 얼굴도 이름도 어제 만난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사람 손은 잡으면 안 된다는 감정적 경보만은 편도체 속에 살아남아 몸을 움직였던 겁니다. 스토리는 사라져도 감정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아기의 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감정 데이터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요. 이게 아이의 평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정립하고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가 실험으로 증명한 이 이론은 지금도 전 세계 발달 심리학의 핵심 기둥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가 생후 3년 안에
주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아이가 평생 세상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에 일관되게 반응해주고 안아주고 눈을 맞춰줄 때 아이의 편도체에는 이런 감정 데이터가 쌓입니다. 세상은 안전하다. 내가 힘들면 누군가 와준다. 반면 일관되지 않은 반응이나 방치를 경험한 아이의 뇌에는 반대 데이터가 새겨집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다. 내 감정은 무시된다. 방금 클라파레드 실험에서 봤듯이 편도체에 새겨진 감정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편도체에 새겨진 이 무의식적 세계관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을 믿는 방식, 스트레스를 견디는 방식,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도 확인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탐색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의 아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단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즉 코르티솔 분비 패턴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건강하게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아기와 함께 간 제주도 여행. 그 기억은 날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행에서 아이가 느꼈던 엄마 아빠가 나랑 있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 이 감정은 아이의 뇌 가장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언제부터 기억을 기억으로 저장하기 시작할까요?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코에 묻은 빨간 점을 스스로 닦으려 합니다. 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경험이 비로소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동물원에서 기린 봤지? 엄청 컸지? 깜짝 놀랬어? 이렇게 부모가 말로 경험을 함께 정리해 줄 때, 둥둥 떠다니던 감각과 감정들이 해마 속에서 하나의 서사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부모의 언어가 아이의 기억을 만드는 틀이 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자꾸 말을 걸어주세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해도요. 엄마 아빠가 저게 뭔지 알아? 강아지야 강아지 하며 말을 건네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이의 기억 시스템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아기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뇌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뇌세포의 폭발적인 성장이 임시 기억을 지우면서 평생 쓸 더 강력한 뇌를 만들기 위한 대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스토리 기억은 사라져도 그때 느꼈던 감정, 안정감, 사랑받는 느낌은 편도체에 영구적으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 데이터가 아이가 평생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오늘 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다 헛고생이었나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안아주고 웃어주고 말을 걸어준 그 모든 순간들은 아이의 뇌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